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도 논란이 됐던 전직 정책위 의장 진성준 의원 관련 얘기입니다. 이 주식 세제 개편, 주가 세제 개편,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했던 게 바로 코스피 5천 시대,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겠다 이런 걸 외쳤는데,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세제 개편한 얘기가 나오니까 코스피가 4%나 빠진 증시 폭락, 이른바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좀 분위기가 여당이 급해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의 반응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심정적으로 특히나 이제 이재명 정부 정책 때문에 사실 저는 반발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주식으로 돈 벌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와. 우리가 이렇게 주식시장을 잘 닦아줄게. 갑자기 잠깐만 10억 대주주? 이게 말이 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이거든요. 아파트는 한 채 갖고 있으면 그냥 14억짜리 하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주식을 들고 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연말까지 들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팔았어. 그럼 나는 차익 대상이 아니야. 왜냐면 연말 기준으로 아니니까. 예. 큰 손들이 연말에 다 팔아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연말에 힘을 못 쓰고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일단 오늘 얘기부터 만나볼까요? 정부의 세제 개편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이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오후 4시 현재 12만 명입니다. 어느 바보가 국내 주식하냐,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이른바 개미들이 반발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신문 제목을 보니까 개미가 개딸을 이겼다,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 문제가 꽤 많은 어떤 주식 투자자들에게 어떤 반발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주가 5천 시대를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사실은 이제 이번에 대주주 기준을 하향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큰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략 지금 10억 원 정도를 하게 되면요, 적용되는 사람들이 한 14,000명 정도 되는데, 물론 이분들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연말에 이런 세금을 안 받기 위해서 팔게 되면 이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많은 개미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0억에서 10억으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여론이 꽤 높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은 이거 주가 폭락 안 한다라고 이제 버텼어요. 김병기 원내대표와는 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노한 이제 이 주식 투자가들이 이제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불과 한 며칠 만에 지금 12만 명이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스스로 투자가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해 관철을 위해서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예. 예전에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참여가 높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공방이 주요했는데, 문제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슈가 됐고, 예. 또 이런 많은 어떤 주식 투자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청원에 움직인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치의 어떤 이 행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춘 부의장님, 이게 뭐 이른바 소액 투자자들, 뭐 일반 서민, 저 같은 개미들도 실제로 뭐 정책이야 펼칠 수 있다고 하지만 한마디에 이렇게 폭락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물론 뭐 진성준 의원의 한마디에 이렇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주말에도 진성준 의원이 이걸 굽히지 않으면서 더 논란이 확산된 경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조금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 근데 저는 이 정책 때문에 이 이른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던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예. 물론 영향 일부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이 정책, 이 세제 개편안 때문이라면 오늘도 계속 하락장이 이어가야죠. 예. 오늘은 상승장으로 끝났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우리 시장이 끝난 다음에 미국 시장도 2% 이상 나스닥도 하락했습니다. 그걸로 예.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하락장 기세가 있었다, 조정 기세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자들, 저도 개미 투자자이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 선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마도 지금 정부에서는 왜 이 세제 개편을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했는가, 아마도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것을 복구하는 차원이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 10억에서 50억으로 늘리고 증권거래세를 완화하고 이런 정책을 한 다음에 뭔가 세수가 줄어들고 세수 펑크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복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개편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그 지금 수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수년 동안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아마 이소영 의원이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뭐 아파트 중위값 14급 이런 얘기들을 봤을 때 이 시기가 적절한 거냐, 그럼 10억으로 되돌리는 것이 적절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정부에서 안을 냈고 당 차원에서 지금 논의가 좀 되고 있고, 그러면은 전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붙이면 예. 만약에 이 세제 개편안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흔들 거렸다라고 말을 한다면 예.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때 10억에서 50억으로 늘리고 증권거래세 완화했을 때는 코스피가 폭등했나요? 똑같이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게 큰 반응 없이 코스피는 계속 폭락했었기 때문에 이 정책 하나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증시 부양이라는 목소리를 전사적으로 외치지는 않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 여당이 세금 36조를 더 거들여다가 지난 금요일에만 한한다면 시가총액 100조를 잃었다라는 시장의 평가도 있습니다. 구자능 변호사님. 뭐 이건 세제 개편 말고도 증권거래세율도 0.2%로 일단 올린다. 거래세. 그럼 이거 미국도 없는 건데 그러면 국장이 아니라 미국 주식으로 다 개미들이 또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야. 이런 비판이 동시에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는 거하고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은 이제 매력이 떨어진다. 예. 그러면 개미들이 그렇게 위기감을 느낄 경우에 큰 손들이 빠져나가면 개미들은 자기들끼리 주고받아봤자 소득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반발심이 그 사이트 찾아가기도 힘든 곳에 12만 명이 몰리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우리끼리 주고받는 구주를 거래하는 거 가지고 기업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내 주식을 투자했을 때 소득이 올라가는 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노란봉투법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은 사그라들고 거기에 투자를 해봤자인데 거기서 거래를 할 때마다 통행세라고 불리는 증권거래세가 발생을 하고 근데 심지어 이건 미국 시장에는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나는 거래를 하면 할수록 불이익을 받고 세금만 낸다라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0.2%까지 뭐 올리네 마네 그러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의 250분의 1밖에 걷지 않아요. 게다가 그것도 올해 5월부터 내년 5월까지도 아예 면제해버리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 큰 손부터 우수수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개미들은 이 시장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하니까 지금부터 위기감을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만약에 연말에 세금 안 내려고 대량으로 팔아버리면 손을 떼버리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이 개미들이 피해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짧게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면은 결국은 큰 손은 손해 안 봐요. 큰 손은 어디든지 갈아타거든요. 예. 결국은 개미만 남아서 개미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계속 개미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뭐 듣기에 따라서는 뭐 이게 나는 소액주주지 뭐 그냥 그렇게 통상 개미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통칭해서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저 강선표 위원장님. 네. 외국인에게는 너그럽고 우리 국민에겐 가혹한 양도세 폭판이다. 증시 폭락에 휴가비 날렸다. 개미 핥기 같은 이재명 대통령은 태연히 휴가를 갔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저렇게 비판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중에서도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그러면 구투세를 이렇게 폐지하자고 했을 때 그때 생각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예.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그랬어요. 왜?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말이 안 되는 게 외국인들한테는 금투세 걷지도 않아요. 근데 예.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인 거예요? 그때 국민의힘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라도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해가지고 증권거래세를 이미 인하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금투세 도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복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꾸 이럴 거면 뭐 누가 뭐 미국 장가지 국내 주식 하겠느냐라고 하는데 예. 국내 주식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주 환원율 때문인 거예요. 예. 회사가 10,000원을 벌면 미국은 9,200원을 주주들한테 돌려주는데 한국은 2,900원밖에 돌려주지 않아요. 예. 중국은 3,800원, 개발도상국이 3,200원 꼴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을 안 한다는 거지 예. 무슨 양도세라든지 금투세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근데 사실은 뭐 동어반복입니다만 지난 30일 갑자기 떨어진 변수에는 아무래도 진성준 의원의 이 발언이 꽤 큰 역할을 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의 발언도 한몫한 건 사실이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저희 민주당이 이것을 검토하겠다. 그 세제 개편안은 연말에 그 예산과 맞물려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할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일단 오늘 민주당의 신임 정청래 대표는요. 최고위원 회의,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다 끝난 뒤에 다시 마이크를 잡고 당내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 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바깥에서는 관세 협상의 후폭풍으로 한미 FTA 소멸이라는 악재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안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 악법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일컬어지는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기업 경영권 해체법이라고 할 만한 일명 더 센 상법, 그리고 법인세 세율 인상. 이쯤 되면 기업들 전부 다 해외로 나가라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추구하는 코스피 5천 시대라는 이야기입니까? 성춘 부의장님, 일단 오늘 정청래 대표가 당내 공개적인 언급은 적절하지 않고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나서 신속하게 입장 표명, 뭐 재검토면 재검토,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비슷한 시각에 혹은 여러 의원들,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이걸 좀 재점검해야 된다. 당내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일단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어제 선출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는 금요일 날 이미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세제 개편안 나오기 전으로 해서 이소영 의원이 굉장히 정중한 방식으로 SNS 글을 올렸었어요. 예. 좀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관련 법안을 이소영 의원이 직접 발의하기도 했기 때문에 본인의 발의한 법안과 뭐 거의 일맥상통하지만 뭐 수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 10명 이상이 릴레이로 그거에 대해서 뭔가 퍼오기를 하면서 나도 이 의견에 동조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청래 이제 당대표가 이제 나왔습니다. 생겼습니다. 그때는 당대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소영 의원이 개별적으로 의원 의견 표시를 했습니다만 당대표가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냈으면 이렇게 산발적으로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의총을 통해서 당의 중지를 모으고 그것을 당대표나 아니면 신임 정책위 의장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개별적으로 의견 내지 말자, 따로 논의를 하자라고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문제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에게 우리가 더 수정을 할 거면 수정을 한다, 아니면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빨리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정청래 당대표가 이번 주 안에 빠른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할 거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송원석 아까 원내대표가 지금 반기업적인 정책 때문에 시장을 망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민주당이 계속 추진해왔던 겁니다. 수년 동안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이거 통과될 거라는 거 외국 자본이나 국내 시장이나 다 예측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선반영됐을 거거든요. 근데 지난달 7월 달 이 코스피 시장 투자 금액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 금액이 6조 원으로 1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로 외국 자본들이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정말 기업을 망치는 법안이고 경제를 망치는 법안이라면은 이렇게 적극적인 투자 안 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런 기업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자남 변호사님, 근데 이제 뭐 당내에서야 당 대표가 됐고 이제 본인이 좀 장악력을 갖고 리더십도 발휘해야 되니까 당연히 다른 목소리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고 이제 당 지도부가 좀 더 선제적으로 나설 거니까 좀 자제해달라라는 건 당연히 당내 규율에선 맞는 건데 이게 지금 어쨌든 대통령실도 뚜렷한 입장 표명보다는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외쳤던 뭐 코스피 5천 혹은 증시 부양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좀 더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당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든 결국 대통령실의 생각도 중요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근데 입장을 내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민생지원금에서 13조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수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머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공개적인 언급 자체를 적절치 않다라고 할 것 같았으면 이게 당 내에서 입장이 완전히 정리돼서 방향을 정했을 때 이거를 딱 공개를 했었어야 맞죠. 일단 시장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당내에서 저런 소장파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른 목소리를 내는 거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개미들도 그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는 게 아까 투자를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기업이 배당을 안 한다 이걸 이유로 삼으셨는데 그거는 사실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언급하는 내용이고 예.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다 단타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발끈하는 건 다 단타 거래하는 소액 투자자들이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주식 양도세랑 거래세에 직격탄을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력 없는 시장에서 그나마 하던 단타 거래에서도 치명타를 입는다라고 해서 발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는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고 여당에서는 정리된 입장을 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교란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나왔고 일단은 오늘 정청래 신임 대표가 함구령을 내렸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글쎄요, 이 세제 개편, 주식 관련 세제 개편이야 아까 성치훈 부의장 말씀처럼 중간 접점을 찾아서 뭔가 변화를 준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봤을 때 또 하나의 기업 죽이기법 아니냐, 바로 노란 봉투법. 이거 정청래 대표가 이제 당권을 잡아서 바로 추진하면 이것 또한 뭔가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오늘 맥킨지 한국 대표가 언론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요.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진단을 하면서 가장 예. 큰 문제는 기업가들이 뭔가 도전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어떤 이득이나 이윤이 생기지 않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가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자, 예. 그게 바로 이제 이 기업가들이 내가 왜 기업을 하지?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하지 없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만은 그것도 뭐 2차, 3차까지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노란봉투법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일단 이 노사 어떤 쟁의할 수 있는 범위를 확 넓혀버린 겁니다. 예. 즉 기업가의 어떤 경영주의 경영 판단까지도 이제 지금 노사 분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단적인 예로 이번에 하나오션이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영 행위도 지금 노사 분규가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나 또 조선 같은 게 우리가 주력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예. 하청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청 기업들이 뭐 많게는 뭐 몇만 개까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이 원청 기업들 상대로 해서 교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기억하실 겁니다만 대우해양조선에 그때 노사분규 났을 때 하청기업 한 직원이 그 도크에 들어가서 옥새 투쟁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그래서 수백억의 기업에 손실이 났어요.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합니다. 왜? 노동자들도 본인들이 불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게 생기면 함부로 불법을 행하질 않아요. 예. 근데 이걸 이제 합법으로 만들어주면 앞으로 이런 식이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미국에 조선 투자할 때 그걸 우리가 만약 기업에서 노사분규해서 못하게 할 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기업들이 그렇잖아도 지금 어려운 국면입니다. 이 관세 문제로 해서 기업들이 정말 생존의 문제고 또 중국의 어떤 성장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에요. 예. 그러면 기업들에게도 뭔가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노란 봉투를 만들어서 점점 더 노조의 입김만 세게 만들어주고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인상, 예. 뭐 하나 기업에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규제 개혁을 해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운동장은 만들어 놓고 하나도 못하게 해놓고 옥죄는 법을 만들어 놓고 돈만 가져와, 세금만 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 과연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강성필 부위원장, 지금 뭐 자막에 나오다시피 일단 바로 하진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여론을 추이를 살펴봤다, 숨고르게 한다는 내기도 있는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까, 여당에서는요? 제가 느끼는 이제 민주당의 분위기로는 이제 뭐 숨고르기 하거나 뭐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뭔가를 좀 수정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8월 국회로 보내는 건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8월 5일까지가 7월 임시 국회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방송 3법 중에 하나가 올라가 있고 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물리적인 시간이 8월 5일까지는 법안 한 개만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 국회 뭐 다음 이번 달 21일경으로 아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노란봉투법 하면은 우리가 이제 노동관계 조정법 2조와 3조 이 두 가지가 문제인데 예. 사실 3조와 관련해 가지고는 업체에서 그러니까 뭐 과도한 어떤 그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상 기업이 사주가 이 그 노조 측에게 어떤 방어할 수 있는 일종의 지렛대로 작용을 했는데 예.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2조
가 이제 문제인 거죠. 이제 교섭의 대상이 확 늘어나는 게 문제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양날의 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1차, 2차, 3차 벤더가 있고 수많은 부품이 있고 그중에 부품 하나만 없다고 하더라도 이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이런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반면 또 어쨌든 1차, 2차, 3차 아래 하청업체 직원들은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고 어떤 뭐 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냐 이 공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행령에서 조금 명확하게 좀 더 다듬을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뿔랑개미들의 반대 청원. 이재명 정부 아무래도 정부 여당의 정책 가운데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 주식 관련 세제 개편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5위였습니다.